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통합사회 수업 함께할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기다린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친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방학이 좀 길어지면서 하루 동안 계속 누워있거나 또는 게임만 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좀 지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개학할 때가 되면 정상 컨디션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채팅을 몇 개 봤는데요. 사회학습 자료는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한 내용을 학교에서 다시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올린 친구들도 있던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서와 온라인 학교는 여기에서 진도를 나가서 학교에서 이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면 지금 공부한 내용들도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과 다시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친구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 복습하고 싶다 하면 이 스트리밍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할 과목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회를 배웠었죠? 그때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나요? 네, 사계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24시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나라와 영국의 시차는 몇 시간인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회 과목에는 그 앞에 통합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왜 그런지 도대체 통합사회는 어떤 과목인지부터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죠? 비행기죠.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여행을 가는 그 행위,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그 현상은 단순히 즐거움, 그리고 어디에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이것에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면 일단 나는 여러 나라들 중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야지.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금 요 정도인데 미국의 기온은 어떨까? 미국의 기온, 미국의 날씨가 어떤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돈은 우리나라 돈 얼만큼과 교환이 될까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여행 경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은 무엇일까, 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를 알아야지만 혹시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 또는 내가 의사소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먹을 걸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영어 회화책을 사서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박물관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미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 나라인지를 공부하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가는 행위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하거나 또는 찾아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바로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즉, 다양한 현상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주위의 현상들을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과목인 거죠. 여행을 갈 때 그 나라는 지금 몇 시일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 뭘까?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뭘까? 우리가 혹시 주의해야 할 게 있진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표현이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만들어진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9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행복, 인간 사회 환경을 보기 위한 시각,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연환경,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 둘의 연관성 또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공간, 생활공간은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생활공간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네 번째로 인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 확장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공부하게 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시장 경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고요. 정의,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세계화의 영향과 갈등,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있다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생님이 뻘쭘하게 가만히 왜 서 계실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인권이라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올려주고 있네요. 은하수 학생, 박스타임 학생 고맙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인권이죠, 인권. 우리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면에 4가지 급분이 나와 있는데 다들 잘 보이나요? 자, 대학 가서 미팅할래부터 쭉 공부까지 못하면 안 씁니다 라고 하는 급분들을 선생님이 제시했어요. 각각의 급분, 뭐 재미있는 급분들이죠. 우린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급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프로 불편러가 되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말 알고 있죠? 어떤 상황에 저거 불편해, 저거 문제야 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프로 불편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오늘 프로 불편러가 되어볼 겁니다.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나는 불편해. 저렇게 하면 인권 침해 아니야? 라고 하나하나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급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공장 가서 미싱할래? 공장 가서 미싱하면 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급분이고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내가 잘 되면 되죠.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여성이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여야 할까요? 10분 더 하면 네 마누라 얼굴 몸매가 바뀐다? 마찬가지죠. 내가 잘 되면 되는 건데 왜 남자에게 와이프의 외모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외모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려운 지식이라던가 개념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숨어 있는 인권 침해 요소라던가 편견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우리 통합사회의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단원과 연결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사회냐 도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통합사회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회, 도덕, 역사, 지리 이 과목들이 모두 융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사례들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채팅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네, 날씬함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날씬함으로 한판 붙자. 여성은 날씬함으로 붙을 수 있다. 날씬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바꿔 이야기하면 여성은 날씬할 때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네요. 선생님이 영어에는 좀 약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해석을 선생님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만 한국 관광객분은 여기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인권 침해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인만 차별한다. 인종. 네. 외국인 출입 금지. 그쵸?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고 있는, 특정 국적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몇 해 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목욕탕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목욕탕 주인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이 동남아시아 노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목욕탕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냄새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목욕탕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례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인종이라던가 민족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음료수 회사에서 버스 정류장에 게시했던 광고입니다. 날은 더워 죽겠는데 남친은 차가 없네. 이때 이 차의 의미는 뭘까요? 이때 이 차의 의미는 우리가 운전하는 그 바퀴가 달린 그 자동차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되죠. 이 광고에서는 아마 마시는 차가 없다. 그러니 마시는 차를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차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고에서 의도한 걸 거예요. 남친은 차가 없네. 차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남자는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만한 재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뜨는 경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생년이 1940년에서 95년인 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요소는 그렇죠. 나이죠. 나이. 자, 1995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어른이 있다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막아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잘 찾았듯이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라는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표지판에 숨겨져 있는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 표지판들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지판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프로 불편러가 되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프로 불편러가 돼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찾아보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인권 침해를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표지판이 있는 장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안내 데스크. 안내를 해주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는 반대로 안내를 받는 사람은 남성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불편한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전화를 받고 있는, 응대를 해주고 있는 사람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편견이죠. 맞습니다. 잘 지적한 거예요. 치마를 입은 사람처럼 보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여성이라고 단정 짓는 것 또한 편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편견을 모두 찾아낼 수 있고, 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프로 불편러의 시각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표지판. 회의실을 의미합니다. 회의실. 회의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자동으로 움직이는 계단이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면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인데요.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표지판을 봤을 때 엄마와 아이처럼 보이죠. 엄마와 아이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편견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다니나? 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찾아볼 수 있는 편견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자, 네모박스 안에 사람 3명이 있고 화살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네요. 어느 장소죠?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편견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남남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있으면 가족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친한 친구 사이인 남녀가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놀 수 있죠. 그럴 때 좀 선생님처럼 나이가 좀 되면 부부세요? 또는 아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도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연령이 어느 정도 된 남녀가 함께 있을 때는 부부겠구나 또는 연인이겠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부부라고 한다면 아이가 있겠구나, 아이를 낳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표지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은 표지판이죠. 어떤 마크예요? 장애인을 나타내고 있는 표지판이죠. 선생님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표지판에는 이러한 편견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표지판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변화된 표지판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왼쪽에 있는 장애인 마크가 오른쪽에 있는 마크로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지역, 모든 곳에서 바뀐 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 쪽에 가면 실제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마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들은 세계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유럽에 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마크를 잘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해준 친구가 있는데 혼자 못 움직이는 모습이죠. 지금 손을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손을 앞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는 아닐 거예요.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표지판은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라는 편견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있는 표지판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 바로 그러한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당연시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에도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불편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를 피지 맙시다 라고 하는 광고예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내 나이 21살 처음으로 패배했다. 담배를 피니 패배했다. 그러면 패배하지 않으려면 담배를 피지 말아라.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처음으로 차였다. 담배 필 수 있죠. 여자도 담배 필 수 있어요. 여자는 담배 피면 차이나요? 그거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패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자는 지면 안 돼. 남자는 이겨야 돼. 너 담배 피니까 패배했어? 그럼 담배 끊어야지. 라고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에 통합사회 수업을 다시 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일을 하고 선생님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풍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노동자풍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노동자라고 하면 막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무거운 등짐을 지고 무엇인가를 나르거나 아니면 더운 여름,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은 지명수배범 또는 인상착의를 이야기할 때 노동자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 또는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왜 나쁜 걸까요?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이 편견은 혐오로 바뀝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혐오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혐오가 조금씩 번져가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혐오로 바뀌게 되었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혐오하는 표현들을 막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즉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사람들이 쟤 중2병이야? 애들은 다 저래. 청소년이라서 쟤네들 가끔 가다가는 정말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애들은 뭐 이래서 안 된다. 어린애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2010년부터 점점 우리나라에 번져가다 보니까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혐오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써본 적이 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또는 주변에서 들어본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써본 적 없어야겠죠. 자, 이런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혐오 표현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담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방금 전에 제시했던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변 친구들은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웃는 거죠.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말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당연히 위에 있는 반응은 좋지 않겠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친구끼리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쓰지 마. 야, 친구가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한 말은 혐오 표현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 표현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세상을 차별받는 세상으로 만들게 된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제시한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 자리에서 그 표현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런 표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부터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편견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 불편러가 돼보자라고 했죠. 아, 이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 누군가는 들으면 불편하겠는데? 라는 지적,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향해지는 인권 침해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혐오에서 봤듯이 청소년인 여러분들 또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그러한 혐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인권 감수성을 키웠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앞에 나와 있는 크레파스는 어떤 색깔이죠? 크레파스의 색깔. 자, 이 색깔은 과거에는 살색이라는 말로 불렸어요. 살색. 그러다가 살색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던가 백인의 입장에서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흑인의 입장에서는 검정색이 살색일 수 있는 거고요. 백인의 입장에서는 하얀색이 살색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제 제기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연주황. 자, 연주황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연주황이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초등학생들이 문제를 또 제기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연주황이라는 말은 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연주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다. 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연주황이란 말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색깔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크레파스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어요. 살구색.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살구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살색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살색이라고 부르던 것을 연주왕이라고 바꾸고 연주왕이라고 부르던 것을 살구색으로 바꾸고 나서 아마 이 색깔을 접했을 거예요. 그 다음 지하철 광고에서 남자는 씩씩하고 튼튼하게 여자는 매력있고 날씬하게 어떤 광고였을까요? 우유 광고였어요. 우유를 많이 먹자. 우유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이렇게 되고 여자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광고였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 또한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시자 우유는 힘이라는 문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보자. 그러면 진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누군가가 차별받고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인권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 이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이런 모양으로 두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화살표가 조금 잘못됐네요. 지금 러시아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훨씬 더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앙에 놓일 수도 있다. 이거 동아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자. 관점을 바꿔서 새롭게 접근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합사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한 이 통합사회 내용은 4단원의 인권보장과 헌법단원을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그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지적해보는 그런 활동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인권교육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인권이 무엇이고 인권 개념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 개념이 점점 확대되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노비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받을 수 없었죠. 그때는 주인이 노비에게 맛있는 고깃국을 대접했다? 그거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인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평등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국가에게 무엇인가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인권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인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거에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서 우리 집에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인권 침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집 바로 옆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우리 집에 해가 잘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인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현대사회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권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벗어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에는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통합사회 교과서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단원에서 국내외의 인권 문제
부분을 보면 청소년의 노동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이후에 그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써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수업하는 여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웃으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내일은 똑같이 2시부터 수업이 진행되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다시 접속해야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습과 관련된 자료는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습니다.